특히나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좀 있어요. 너무 비싸다. 예, 밸류에이션이 일단 좀 비싸고 네. 첫 번째 이제 대부분 국내 서비스 한정돼 있고 인터넷 쇼핑에 한정돼 있고 돈을 아직 못 벌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오늘 주제는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편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 대한 이제 대표님이 본인이 또 투자 철학까지 함께 얘기해 주실 건데 네, 예. 대표님이 또 처음 김작가 TV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예. 또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현재 시장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주식 시장 리뷰 및 좀 점검. 네. 오늘 코스피가 3,000 약간 떨어진 상태로 종가가 끝났나요? 네, 조금 그 하회에서 끝났습니다. 네. 자, 현재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 좀 과도기적인 시장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회복이 없는 가운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돈 푸는 효과로 인해서 좀 유동성으로 좀 주가가 좀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올해부터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현재는 이제 과도기적인 장세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저는 네. 뭐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개선된 실적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네. 이제 시장은 그걸 약간 확인하는 단계, 네.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 좀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우상향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 이건 뭐 정말 농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김작가 네. TV가 조금 가벼운 이렇게 부들부들한 방송이기 네. 때문에 네. 혹시 어디까지? 근데 이제 지수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수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저는 올해 보는 핵심 포인트는 네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이 좋아졌던 거고, 그쵸. 근데 올해는 이제 개별주 장세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400이든 3,600이든 3,800이든 네.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만큼 오를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종목별로 이제 수익률이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 시장에서 이제 작년에 수익을 봤다면 뭐든 네. 투자하면 작년에 좀 오르는 거였다면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편차가 좀 심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개별주에서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사실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개별주 볼 때 좀 뭘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업종이나 이제 그 종목별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올해 좀 좋게 봤던 업종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의류 OEM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류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네.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수 소비, 예를 들어서 뭐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소비들은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못 하고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네.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이제 깨졌던, 안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의류 소비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의류 소비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국 여행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류 소비가 증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징후들 그런 것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류 OEM 회사가 좋아질 거를 봤을 때는 네. 저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대만 의류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월별로 실적을 좀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기별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네. 대만의 OEM 회사들 보면은 월별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네. 뭐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아디다스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준을 좀 발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재고가 줄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발주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의류 부분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얘기해 주셨으면 네.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이제 섹터로 보면 뭐 네. 인터넷, 네.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네. 그리고 뭐 바이오가 있으면 네. 바이오는 좀 빼고 뭐 나머지 세 개, 뭐 반도체는 좀 뭐 하나 정도 확인해야 될까요? 반도체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뭐요? 뭐냐면은 가장 핵심 지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해 2분기 때는 좀 많이 상승할 걸로 대부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디램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제 15% 오를 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 가격이 만약에 18%, 20% 오른다라고 하면은 네. 업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랐지만 네.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강하지 않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간히 이제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텔 뭐 신규 CPU가 나와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가 이제 서버에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스케줄이 좀 늦춰지는지 여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뭐 서버 업체들의 어떤 투자 계획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얼만큼 좋아질지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작년에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보조금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사실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의 매력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더 부스팅 시켰던 거는 저는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전제품 보조금을 올해 풀었다라고 네. 하면은 제가 만약에 가전을 올해 바꿨으면은 내년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없죠. 한번 바꾸면은 이제 그게 적어도 뭐 3년에서 5년 정도 써야 5년, 되기 뭐 때문에 10년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유럽에서 작년에 굉장히 핫하고 소비가 증가했던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좀 땡겼다. 땡겼다. 예,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제 유럽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소비 증가에. 근데 만약에 내년을 봤을 때는 네. 사실 유럽이 여기서 또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큰 관건은 미국 시장이 과연 유럽 시장을 대체할 정도로 뭔가 좀 커지는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 부분이 저는 2차 전지 계속 갈 수 있느냐 여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요소라고 중요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속해 있는 이제 인터넷. 네,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상장된 쿠팡 때문에 네.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뭐 재평가가 좀 네.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인터넷 쪽은. 근데 저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제가 사실 이제 좋아하는 영역은 좀 아니고요. 아. 특히나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좀 있어요. 너무 비싸다. 예, 밸류에이션이 일단 좀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글로벌 회사이고 그렇죠. 사실 이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제 AWS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웹 서비스 그래서 이제 서버 사업에서 오히려 더 큰 돈을 벌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비중이 네. 크다면서요? 예, 그 이익 비중이 제일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대부분 국내 서비스 한정돼 있고 네. 인터넷 쇼핑에 한정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아직 못 벌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돈을 그냥 그 외부에서 유입을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적인 어떤 어닝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사실은 네. 좀 많이 높다 이렇게 많이 좀 높다.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친구들은요? 상대적으로는 낮고요. 근데 다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묻어 있는 부분이 있다.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장주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주식.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다 알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다 뭐 알죠. 다 알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순간부터 사실 기대 수익률이 저는 좀 향후 기대 수익률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 영역은 좀 아니다. 약간 정말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성장주에 속하는 네. 예, 그런 주식들은 저는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좀 있다. 확실히 제가 그때 며칠 전에 이제 최윤철 대표님 그다음에 박선진 대표님 그때 경험투자 냉철님이 네. 있는 식사자에서 들었던 얘기랑 대표 네. 얘기 들어보면 같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네. 비쌀 땐 진짜 안 사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네. 이게 좀 쌀 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기대감이 꺾였을 때 그 주가가 어떻게 하락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대표님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상승을 보고 계신데 네. 향후 증시 상승의 가장 큰 뭐 호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네. 또 만약 그렇게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많이 안 올라간다면 좀 악재는 하나씩 좀 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호재는 이제 유동성이죠, 사실은. 네. 이제 돈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 펀더멘털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올해 워낙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우려, 그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을 좀 늦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 요소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네. 꼭 이런 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켓 타이밍이 좋았고 이제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개별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좀 편차가 갈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박탈감 내지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이 굉장히 좀 좋은 시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하기 좋았던 시장 환경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올해는 정말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거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 투자라기보다는 좀 간접 투자를, 그러니까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은 내가 직접 투자하면은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을 많이 뺏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사실 이제 투자를 잘하면 모르겠지만 잘 못했을 때 이제 기대 수익률이 확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계속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해봤더니 네. 수익률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했었지만 이제는 간접 투자를 좀 고려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라고 하면 어떤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인덱스나 ETF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펀드 가입이 될 수도 있겠고요. 확실히 요즘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이 어쨌든 조금 하락한 상태잖아요. 하락하고 네. 정체인데 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오히려 할만하다. 아 좋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셔서 네,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주린이 네. 나머지 분들 다 주식 고수니까 네. 이게 정말 레벨의 차이가 네. 이렇게 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낀 장은 사실 횡보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횡보장에서도 이제 개별 주식들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제 개별 주식만 잘 고르면은 주식시장 멈춰 있는데 내 수익은 계속 조금씩 이제 벌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보다 그리고 큰 알파 수익을. 뭐 올해 들어서 이제 개별주 장세로 좀 바뀌다 보니까 네. 되게 작년하고 다르게 되게 편해졌어요, 사실은. 예, 시장은 하락했지만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이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는 때가 좀 많거든요. 저는 작년 같은 장이 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장이 사실 주린이가 전문가들을 약간 농락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쉽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그렇죠. 전문가들 이길 수 있는 장세였고요. 올해는 좀 장세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대표님 요즘에 최근에 관심이 가는 뭐 경제 뉴스라든가 이슈 네. 뭐 이런 거 한 개 정도 있을까요? 저는 뭐 쇼티지라는 부분인데요. 요즘 네. 너무 많이 들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각 산업에 이제 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 네. 들어보면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기계업종에 있는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몇 가지 얘기했던 게 뭐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있는 줄 알았던 부품이 네.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니까 소싱이 어려워졌다.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선적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품 생산이 좀 어려워졌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렇게 증가할지 몰랐는데 갑자기 수요가 회복이 되니까 네. 그 물량을 댈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 부분 소싱이 굉장히 좀 어려졌다. 이 부분 첫 번째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신흥국에서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흥국 회복만으로도 이렇게 그 수요가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선진국까지 수요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쇼티지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친구가 속해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쇼티지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무시하고 할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 내지는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뭐 촉매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어쨌든 쇼티지라고 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니까 네. 기업에는 어쨌든 주가에는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였어요. 사실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 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최근 몇 년을 봤을 때 별로 수익이 나는 품목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안 했던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쇼티지가 났고 근데 이 업체들은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최근 3년, 5년 동안 수요가 증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별다른 증설을 안 했었는데 이제 업황이 좋아진 거는 사실은 3달에서 4달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과연 이 5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이 4달을 보고 이 증설을 해야 되나 이 결정들을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쇼티지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되게 그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쇼티지가 네. 길게 갈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네. 혹은 짧게 끝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네. 이게 되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업종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대표님이 2021년에 네, 흔히 말하는 유망 섹터 네. 좀 어디 좋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지금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 좀 안 좋게 보는 섹터. 이제 종목은 네,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업종이 되게 다양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의류 OEM 회사들 네. 이제 그 회사들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의류 소비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뭐 실제로 뭐 저희만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들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못했죠. 예, 예. 근데 이제 나들이에 대한 어떤 욕구는 엄청나게 이제 높아진 상태이거든요. 저는 지금 나들이를 못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매일 촬영은 하잖아요. 네. 아랫도리는 안 사는데 위에만 이제 카메라가 여기만 비치니까 네, 위에만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점퍼라든지 네. 이런 것들 좀 구매하게 될 확률이 좀 그쵸.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OEM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좀 계속해서 좀 개선된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좋아진 부분은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생산 메이커들이 사실 과점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걸로 좀 보이면은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년에 이제 캐파가 이제 60% 증가하고 막 100% 증가하고 30% 증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내에 이제 달라진 변화는 업황이 좋아질 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10에서 15% 정도로 네. 캐파가 되게 적절한 수준에서 좀 제한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 업체들이 이제 이런 업황의 개선을 좀 즐길 수 있는 네. 뭐 같이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된 부분도 있고 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이 좀 빠르게 네.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좀 업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 말씀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또 한 가지 듣기 전에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는 요즘에 네. 진짜 많이 들려요. 네. 근데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는 네. 죽을 쓰고 있잖아요. 네. 아니 제가 알기로 주식시장은 선행 지표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대형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시장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시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식부터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현금 인출기 역할을 좀 했던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반도체 가격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거에 부합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약간은 꼬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네.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있었고 네. 그 연기금이 매도하면은 그러니까 1차적인 그 우선순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큰 돈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식들 좀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는 뭐 수급해서 좀 잘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SK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이고 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가 되게 탄탄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급적인 이슈
해당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펀더멘털이 거기에 이제 기대치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지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네. 펀더멘털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이제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약간 그 펀더멘털에 좀 수렴하면서 네. 좀 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사실 이제 임플란트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임플란트요?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사실 이제 국내 얘기는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좀 포화된 시장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주로 이제 중국 시장 어... 그리고 플러스 미국 네.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약간 공공의료 기관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개원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치과도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되게 사실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뭐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약간 견학을 와가지고 네. 뭐 이제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 시술하고 이런 구조였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로 해가지고 뭐 3D 촬영을 해서 기계가 알아서 좀 깎아주고 그 네. 식립도 되게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낮아진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원래 굉장히 좀 성장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성장성이 굉장히 확 가파르게 꺾였었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빨이 아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에 못 갔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개원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네.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지금 세 가지 의류 OEM이랑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 임플란트. 네. 혹시 뭐 올해 눈여겨볼 뭐 소외 업종도 있을까요? 소외 업종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조선 업종은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뭐 컨테이너 뭐 지수가 굉장히 높고 벌크 네. 지수도 높기 때문에 네. 거기와 관련된 선종들의 어떤 발주가 되게 많이 증가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인 시장 구조 자체가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의 어떤 경쟁력이 좀 중국으로 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종이 만약에 발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굉장히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LNG선이거든요. 네. 거기는 여전히 90% 이상 독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카타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발주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은 네. 뭐 벌크나 이제 컨테이너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수혜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LNG선의 발주나 어떤 뭐 해상 뭐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둔화된다고 하면은 사실 국내 조선 업체들은 좀 어려워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특히나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네. 부담감이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원래 이렇게 스피드가 좀 빠르신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긴장을 하면 되게 말이 빨라져가지고. 아니. 네. 저는 네. 사실 지금의 스피치가 거의 네. 약간 일반 사람들보다 한 1.2배속 예. 유튜브에서 그렇게 틀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 되게 좋은 스피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네. 이제 출연하신 분이 말을 되게 느리게 하신 분들이면 네. 그 중간중간 심표 여백 때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자르는데 네. 되게 빨리 해주셔서 커피 편집할 때 되게 편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야 이게 진짜 보통 사람이 간상을 보면 네. 그분이 약간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말을 좀 느리게 하시겠구나. 컷 편집할 때 좀 많이 그렇죠. 잘라야 되겠고 생각했는데 네. 네. 촬영 딱 시작하자마자 다다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아시는 게 많으니까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전에 회사에 계실 때 투자 책임자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손님 고객분들한테 뭔가 브리핑이든 내부에서 브리핑을 많이 하셔서 네.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되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건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그 네. 유튜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2배속으로 보거든요. 2배속을 보니까 본인이 2배속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뭐 1.5배속에 보는데 네네. 저는 이제 2배속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이 네. 좀 약간 핵심만 얘기하고
짧게 그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업종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